저는 예전에 한 중년 남성의 고민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반듯한 직장에 다니는 화목한 집안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였고 그 고민은 순전히 그 남성의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의 부모는 작은 생선 가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딸린 작은 점포에 딸린 방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생선 냄새 가득 배인 자신의 몸을 아이들이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또 가게에서 심부름도 거들어야 했습니다. 소녀는 꾀를 냈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꼭 배탈이 나는 그런 꾀를 낸 것입니다. 가게가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오후 장 보는 시간이 되면 이 소녀는 불이 나게 화장실로 향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화장실은 상가의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70년대 일이니까요. 요즘 공용 화장실과는 다릅니다. 앉아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서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상가 공중변소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소년에게 화장실의 냄새가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에게는 차라리 비린 생선 냄새보다는 화장실 냄새가 훨씬 소년이 맡기 수월한 냄새였던 것입니다. 화장실은 소년에게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바쁜 가게 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 또 자책, 또 죄책이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그 꼬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보기에는 뭐 하나 부족해 보일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부모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이 남성은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동시에 원인 모를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년 남성은 답답해서 어디를 찾아갔더니 무병이라고 신받으라고 해서 기겁을 하고 뛰쳐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 중년 남성의 이 사례에서 불편한 심리적인 요소가 또 조건화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꼬마 때 피난처 역할로 편안함을 주던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또 누적된 불안감 또 죄책감이 조건화된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죽은 후부터는 더욱 자책이 커졌던 것이죠. 그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생긴 불안증으로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남성에게 당분간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부모가 기뻐했을 순간 그리고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부모가 뿌듯함을 느꼈을 생각 또 자신의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을 부모의 모습을 회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학부모가 학교에 올 일이 있을 때 양복을 입고 또 양장을 입고 학교를 올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은 뿌듯함을 크게 느끼게 되고 또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복장으로 또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은 모두가 대개 심리적인 위축이 되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심리들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남성이 그 후에 마음의 평화스러움을 찾고 또 화장실에서 느끼는 이런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성이 돌아가신 부모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